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돈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100여 명 정도 오셨던 대규모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있어요. 강사님, 제가 강사님 강의를 듣고 통장도 잘게 쪼개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나오기 전에 모닝 플랜도 쓰고 있어요. 저는 1년 동안 옷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아기 물병도 안 사주고 있어요. 정말 아낄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아끼고 있는데 그런데도 돈이 안 모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불릴 수 있을까? 1단계는 바로 절약, 수비이죠. 그리고 2단계는 바로 공격, 수입을 창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축구 경기 자주 보시죠?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공격과 수비를 많이 하게 되죠. 공격과 수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지치게 되죠. 그때 하프타임이 있어요. 바로 잠시 쉬면서 전술을 짜는 시간이 있죠. 감독님이 전술을 이렇게 짜주게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도 전략을 하고 또 수입을 창출하고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하시면서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시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전술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불리는 전술을 짜는 데 필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인 브랜딩입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그 광고는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그 광고에 출연을 하는 가수 또는 연예인은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게 되죠. 바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브랜드를 쌓아왔기 때문이에요. 이 가수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와 또 브랜드가 이 광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 되어야만 1인 브랜딩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돼요. 예전에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는 연년생 꼬마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한 3살, 4살 굉장히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육아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체중도 많이 불어나기 시작했죠. 이분이 아이들을 간신히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서 어린이집을 가는 시간이 됐어요. 결국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간 시간 정말 한 2시간, 3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게 된 거죠. 그때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분이 집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운동법과 또 운동을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많은 다른 엄마들이 이 유튜브에 구독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체중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 운동에 대해서 자격증도 또 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가기 시작했죠. 결국엔 이분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늘어나게 됐고요. 이분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출간 제의를 받게 되셨어요. 홈트 관련된 책을 출간하시게 됐고요. 더 놀라운 것은 모델 제의를 받게 됐어요. 왜 여러분 다이어트 제품 굉장히 많잖아요. 이 다이어트 제품의 모델이 되게 되신 거죠. 결국 이분은 정말 힘들었던 그냥 연년생 아이를 키우고 육아에 지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친 엄마였지만 정말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1인 브랜딩을 만들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셨어요. 예전과 다르게 우리는 지금 1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자신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바로 다시 말해서 마케팅이 필요하게 돼요. 마케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가 있을 수 있고 또 SNS, 유튜브, 책,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1인 브랜딩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는 1인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1인 브랜딩을 만든 다음에는 1인 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으셨어요. 이분은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예전부터 메이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메이크업 기술을 배우셔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됐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이 샵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그 샵에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로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그에 비해서 수입은 별로 많지 않았죠. 결국에는 이분이 자신의 샵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샵을 열고 나서는 단골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의 사업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본인의 샵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고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메이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까지도 관리를 해야 했고 또 이 샵을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분의 삶에서 수입은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자유가 없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이분이 생각하신 것이 내가 메이크업 샵을 차라리 상가를 사서 운영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이분이 그런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은 눈에 띄지 않았던 한 상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상가는 공실로 있었지만 그분이 보시기에는 내가 이곳에 메이크업 샵을 연다면 좀 잘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분은 내가 내 상가를 열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 이후에 상가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실제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또 관련된 책자도 읽으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뿐만 아니라 상권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또 타겟층 그리고 수요는 어디에 있나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하게 되셨어요. 당시에는 공실로 있었던 상가였지만 이분이 이 상가를 매수하시고 여기에 메이크업 샵을 열게 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메이크업 샵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메이크업 샵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분은 본인이 하고 있던 그 메이크업 샵을 다른 분께 임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임대를 하시면서 권리금을 받으셨어요. 목돈의 권리금을 받으면서 그 권리금은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우량한 주식에 투자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월세를 매달 받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이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더 이상 본인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냥 상가를 임대를 함으로써 임대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마침내 이분이 1호점을 그렇게 임대를 하고 나서 다시 2호점을 똑같은 방법으로 확장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분은 시간의 자유를 또 얻게 되었죠. 이분은 이제는 더 이상 메이크업 샵에 있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이분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하와이로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나 지금 하와이로 떠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화 통화 목소리가 너무나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새벽 일찍부터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했고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분은 지금은 하와이의 해변가를 걸으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굉장히 바쁘고 지쳐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만의 전술을 만드실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입니다.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은 여러분만의 돈을 불리는 전술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사소하게도 정말 블로그를 한번 열어보시는 것 또는 유튜브 채널을 여시는 것 이렇게 작은 일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시작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돈을 불리는 전술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번 주 책입니다. 이번 주 책은 부의 투월차선이에요. 이 책에는 부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부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책 속에는 세 개의 길이 나오게 돼요.
부자로 가는 길에는 인도가 있고 서행 차선이 있고 바로 추월 차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도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걷고 있는 정말 느린 천천히 걷는 길을 말해요. 인도에 대한 설명에는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인생을 남에게 맡기고 남을 탓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인도라는 것은 굉장히 느리고 속도가 나지 않는 길이에요. 인도이기 때문에 정말 지치고 몸이 힘들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남을 많이 탓한다 라는 특징이 나오게 돼요. 두 번째 길은 바로 서행 차선이에요.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 시간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입을 함으로써 그대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더 오래, 더 빨리,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부의 추월 차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젊은 시절에 리무진 운전기사를 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힘들게 운전을 했고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무진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젊은 20대의 부자가 타게 됐어요. 이 젊은 부자는 리무진을 타고 굉장히 화려한 호텔과 이런 장소들을 가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죠. 리무진 운전을 하고 있던 이 작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는가를 듣게 되죠. 바로 그 사람은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게 됐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이 책에는 채권에 투자한 그 젊은 부자의 사례 외에도 부의 추월 차선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예시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가정주부였는데 너무 청소가 힘들어서 대걸레를 개발을 했다가 자동 대걸레를 이제 홈쇼핑에서 마케팅을 하게 되고 결국 많은 수익을 얻게 된 사례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본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간식으로 먹을 거 없나? 고민을 하다가 에너지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에너지바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또 그것이 제품이 되고 부의 추월 차선을 타게 된 사람의 예시도 나와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게 되시면 여러분만의 부의 추월 차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돈을 불리는 전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나만의 부의 추월 차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함께 고민해봤어요.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